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내용이고, 과학 분야로 따지면 물리 분야죠. 물리 파트의 내용인데, 이 물리라는 게 단순한 공식 외워서 계산하는 거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외워서 계산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절대 외워서 계산이 안 돼요. 그만큼 이해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오hm 법칙이 어떻고 전기에너지 공식이 어떻고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전류, 전압, 저항이 각각 직렬과 병렬 회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단어 뜻은 알고 가야겠죠. 자, 우선은 전압입니다. 이 전압의 앞자가 누를 앞자예요. 즉 전기들을 눌러주는 힘이에요. 힘. 이 한자 뜻만 알아도 상당히 쉬워요. 단어가.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죠. 물도 뒤에서 눌러줘야 잘 나옵니다. 그럼 눌러주는 힘을 물 숫자를 써서 수압. 공기도 뒤에서 눌러줘야 잘 움직여요. 그럼 공기의 기자를 따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 전압, 수압, 기압.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건 누르는 힘이고요. 전류. 전류도 한자 뜻풀이를 하면 전기들이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보통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 알갱이들이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 알갱이들이 멈춰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전류라 부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전기 알갱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를 정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기. 맨날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이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으면 단어가 똑같겠죠. 왜 굳이 단어가 다르겠습니까? 그쵸? 전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전하들을 계속 전기알갱이 읽었지만, 이 전하라는 단어가 솔직히 정확한 단어예요. 이 전기적 현상을 일으킬 때 그 입자들 전하라고 하지 전기알갱이라고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계속 전기알갱이를 한 거예요. 전기알갱이 어려운 말로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하라는 단어를 쓰면 알갱이구나, 전기 알갱이는 더하기 전기, 빼기 전기 있잖아요. 걔네들 묶어서 전하라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저항은 많이 나오죠. 막는 거. 여기서는 전기 알갱이가 움직이는 걸 막는 걸 저항이라고 하겠죠. 이 각각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보고 얘들의 관계를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항부터 이해하도록 하죠. 저항은 막는 거예요. 전기 알갱이, 즉 전하들이 잘 못 흐르게 막는 방해꾼이죠. 이 방해꾼은 당연히 이 회로에서 방해꾼이 많을수록 방해하는 힘은 커지겠죠. 지금 이 기준, 가운데 기준으로, 자, 이 회로에는 지금 꼬불랑꼬불랑이 저항 표시입니다. 이거는 저항의 단위고요. 그건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해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 저항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방해하는 힘이 10이라고 칩니다. 10이라고 쳤는데 저항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오른쪽에. 늘렸더니 이 전하들 입장, 회로를 지나가는 전하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나가는 전하들 입장에서는 방해꾼이 한번 힘들게 간신히 넘었는데 또 방해꾼이 또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2배 힘들겠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더한 그 방해꾼의 힘은, 저항의 힘은 20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게 바로 병렬일 때입니다. 저항이 나누어져 연결되면 방해를 오히려 덜 한대요. 더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가운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이 하나일 때 힘이 10이죠. 방해를 10만큼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방해꾼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당연히 방해의 힘이 커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더 줍니다. 지금 계산한 값이 나와 있지만 계산한 값이 5죠. 두 개를 더한 힘은 5밖에 안 돼요. 5옴. 하나의 힘이 15인데 하나를 더 병렬 연결했더니 오히려 힘이 더 준 거예요. 하나일 때보다도 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한다면, 저항의 개수를 병렬로만 연결한다면 이 방해꾼의 힘을, 방해하는 힘,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크게 했다, 줄였다. 그러면 전하들의 그 이동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된 게 바로 전자부품입니다. 그렇죠? 전자품마다 전기의 힘이 각각 다르잖아요. 쓰는 힘이. 그게 바로 이 저항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계산하는 거는 책에 문제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만 그냥 두 저항의 값을 역수, 분모 분자를 바꿔서
더한 값을 다시 또 역수를 취해서 마지막에 계산한 값이 바로 이제 합성 저항, 병렬 연결일 때의 저항 값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줄어드냐? 선생님 도대체 이거 왜 줄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동차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기 수많은 자동차들이 계속 회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가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어느 쪽으로 운전하시겠습니까? 위쪽? 아래쪽? 어디로 운전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왜냐? 운전사 입장에서 이쪽이나 방해꾼 똑같잖아요. 어딜 가든 10이네요, 방해는. 그럼 저는 그냥 위로 택하겠습니다. 위로 택해서 가는 순간 바로 제 뒤에도 끊임없이 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전기들은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내 뒤에 있는 자동차들은 아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 가는 동안 아래로 가면 동시에 두 대가 지나간 효과가 나네요. 여기서는 이 가운데서는 동시에 한 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지. 이 공식은 뭐 그냥 역수치에 더해서 다시 원래대로 하는구나,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외우시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항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부등호 표시하면 하나일 때보다도 오히려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게 더 작고, 하나일 때보다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값이 더 크다는 얘기고, 저항이. 그 다음엔 전류입니다. 전류는 전하들이 흐르는 거예요. 자, 전류가 저항과 전압, 전류 셋 중에서 가장 쉬운 개념입니다. 전기 알갱이들이 얼마큼 많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지금 오른쪽 그림 회로를 보면 길이 하나죠. 그럼 지금 제가 건전지를 안 그렸는데, 건전지에서 전하들이 나왔다 칩시다. 쉽게 건전지에서 자동차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운전해서. 예를 들어 10대가 쏟아져 나왔다. 10대가 쏟아져 나오면 한 길밖에 없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측정해도 자동차는 10대, 여기서도 10대, 여기서도 10대. 그래서 전류는 직렬일 때 어디서나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류값은. 여기서 측정하나, 여기서 측정하나, 여기서 측정하나 다 10A가 되는 거예요. 쉽죠? 하지만 길이 두 걸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건전지가 지금 없으니까 건전지에서 10대의 자동차가 나왔다. 5대 위로 가고 5대 아래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즉 이쪽 5대 길이 하나일 때보다 자동차 양이 줄었죠. 전하 양이 줍니다. 다시 합해지면 여긴 다시 10대가 되겠죠. 10A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 세기는 병렬일 때 나눠진다. 즉 직렬일 때보다 병렬일 때 전류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쉽습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개념이 부등호,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개념이 전압이에요. 신기하게 전압의 뜻이 제일 쉽지만, 전압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쵸? 전하들을. 근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자, 우선은 기준을 보겠습니다. 건전지 기호입니다. 건전지에서 10V의 힘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뒤에 10만큼의 힘으로 전하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과서에는 뭐 물레방아도 그리고 뭐 수도꼭지로 얘기해주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전압의 크기는 곧 전류의 빠르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기 알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하입니다. 전하. 친구가 여러분을 밀어요. 여러분이 밀면 움직여지죠. 그럼 빠르기가 생겨요. 근데 친구 2명이 나를 밀어요. 그러면 제 빠르기가 2배로, 여러분의 빠르기가 2배로 늘겠죠. 뒤에서 3명이 밀어요. 그럼 3배 빨라지겠죠. 즉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셀수록 전하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당연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빠르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전지에서 10만큼의 힘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전하들은 10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 애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럼 빠르게 더 빨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힘을 더하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20V. 그쵸? 그래서 이 전압을 합한 거, 합성 저항은
직렬로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하면 할수록 뒤에서 밀어주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빠르기가 빨라져서 예, 합성 전압값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병렬일 때가 문제예요. 지금 딱 보니까 위쪽에도 10의 힘으로 밀어주고요. 아래쪽도 10의 힘으로 밀어주는데 결국 더한 값은 10의 힘이다.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이해가 되는데. 자, 이겁니다. 자, 빠르기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빠르기로. 자, 전압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전하들이 막 회로를 따라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 자, 막 빠르기로, 자,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쵸? 막 밀어주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10의 힘으로 민다니까 내 빠르기는 10이고요. 위쪽 다른 친구들도 10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 회로에서. 위쪽 회로와 아래쪽 회로 서로 각각 10의 힘으로 10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10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전하들이. 그렇다면 여기선 만약 더해버리면 빠르게 20이 되겠죠? 친구가 나를 10으로 밀었는데 여기서 빠르기가 2배로 된다. 내 빠르기가 2배로 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친구는 10으로 오고요. 여기 있는 친구도 10의 빠르기로 옵니다. 그래서 통로가 하나로 합쳐졌을 뿐이지 알갱이들은 서로 모여서 같은 통로 안에서 10의 빠르기로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힘은 병렬일 때 건전지 하나일 때와 건전지 2개를 병렬을 연결할 때 힘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힘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건전지는 2개나 있어요. 근데 힘의 차이는 하나랑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디다 써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이쪽 2개일 때는 빠르기는 이쪽과 같아요. 그쵸? 10 빠르기는 같지만 더 오래 쓰는 거예요. 오래 밀 수 있는 거예요. 얘가 10의 힘으로 친구들 다 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쪽 10 아직 힘이 남았죠? 10의 힘으로 건전지를 전하들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회로보다 이쪽 회로에서 더 2배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2배의 시간 동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빠르기는 똑같으니까. 그쵸? 힘은 똑같아요. 병렬일 때. 그래서 건전지를 100개로 연결해도요. 빠르기는 10이에요. 대신 이거 건전지는 다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럼 100배 더 오래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래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걸 조절하는 거지 빠르기가 조절되는 건 아니에요. 즉 전압의 크기는 병렬일 때도 똑같습니다. 직렬일 때와 이거 이거 이제 부등호 표시고요. 정리를 하면 자 병렬로 연결할 때입니다. 직렬은 뭐 쉬우니까 저항 방해꾼을 병렬로 1개, 병렬로 2개, 병렬로 3개, 3갈래, 4갈래 연결할수록 더 방해가 안 된다, 덜 된다고 했어요. 즉, 더 수월히 전하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값은 약해지고, 전류는 2갈래, 3갈래, 4갈래 쪼개질수록 양이 당연히 쪼개서 나가니까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전압은 힘은 저 친구가 10의 빠르기로 오고, 다른 회로에서는, 다른 병렬 회로에서는 내가 10의 빠르기로 오고, 근데 한 갈래로 묶였다고 해서 저 친구와 나는 각각 10의 빠르기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은 같습니다. 자, 이제 각각 전류와 전압, 저항을 각각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해를 해보자 그겁니다. 묶어서 아깝게 이해됐으면 지금껏 정말 쉽습니다. 자, 우선은 뒤에서 미는 힘이 세진다. 뒤에서 세게 밀면 전하들 잘 흐르러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아, 뒤에서 친구가 날 미는데 뭐 내가 빨리 움직이겠죠. 이걸 단어를 바꿨으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세집니다. 즉 이 회로에 전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구 입장에서는 나는 전기 알갱이들이 많이 내 속을 지나가야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전류가 알갱이가 몇 개 없어요. 그냥 전류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세게만 밀어주면 많이 지나가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니까 전구 입장에서는 전하들이 많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구를 밝게 킬 수가 있죠. 즉 전류를 강하게 굳이 알갱이 양을 안 끌어와도 뒤에서 미는 힘만 강하게 해주면 전구 밝기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방해꾼이 심하면 전하들은 잘 안 흐릅니다. 정상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배운 단어 쓰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약해지죠. 방해가 심하면 알갱이들이 잘 못 흘러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거에 관련된 법칙이 오매 법칙이라고 하죠. 오매 법칙은 그냥 이해합니다.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막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이 분모해가 있나? 분자해가 있나? 이런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보시게 되면 이건 수학 공식입니다. 전압값이 일정하다 칩시다. 일정하다 하고 저항 숫자를 1, 2, 3, 4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 전체 계산한 값은 점점점 저항값이 커질수록 계산값은 작아져요. 즉 저항값이 커질수록 전류 알갱이 양은 적게 흘러요. 그래서 저항이 분모에 가 있는 겁니다. 왜 저항값을 분자에 안 넣을까? 이상하지 않았나요? 바로 그겁니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학 공식에서 분모가 커지면 계산값은 작아지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위는 전압, 뒤에서 세게 밀어주면 많이 지나가요. 즉 수학으로 얘기하면 분자값이 커지면 이 전체 분수값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압이 분자에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하면 외울 게 상당히 많이 줄어요. 상당히 많이 줄면은 그 남는 시간에 더 많은 양과 더 다른 과목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암기는 이해만 잘 됐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에 외우면 됩니다. 더 빨리 잘 외워집니다. 오히려 그냥 막 무식하게 외우는 것보다 평상시 이해해놓고요. 시험 기간에 짧게 암기만 해도 잘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